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본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아시아를 좀 한자 문화권 또는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이 이렇게 같은 한자 문화권의 영향 또는 그런 언어적 배경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갔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언어적 배경도 그렇고 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음, 불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음, 실질적으로 그 기원 문화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 상당히 종교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라는 부분에서의 불교는 사실 불교의 기원은 네팔 남부에서 불기 250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 기원전 600년 정도의 시다르타를 통해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한나라 때 중국의 1세기 실크로드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저쪽 서양으로 가는 실크로드도 있지만 인도 쪽으로 접근하는 실크로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 불교가 아, 전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의 불교는 불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세기, 7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전파가 됐다라고 보면 그 전에는 불교는 어땠을까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살짝 살펴보면은 일단은 시다르타는 80세 정도의 나이에 이제 그 열반에 들고 그 열반에 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시다르타의 그 설법을 이제 구두로 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를 뭐 한 기원전 300년 전 정도 고 상간으로 400년, 300년 상간으로 그렇게 전하는 과정을 일기, 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면면이 이제 그 시다르타의 설법에 따라서 어, 그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마우리아 왕조 때 아스카 왕이 어, 칼린가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후에 아스카 왕이 어, 그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어, 이제 불교를 전파하게 되는데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 그 동북권에서는 강력한 왕조였던 것 같아요. 기원전 300년이니까 역시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년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 인도의 역사를 중국에 버금가는 역사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남아시아에서의 인도의 역사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어, 그 인더스 문명 또는 인더스 ganges강의 어떤 문명 국가로서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어, 인도의 영향은 상당히 큰 부분이다. 세계에 있어서 지금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오면서 그 성장하지 못한 그 아픔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인도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렇게 그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이 이제 불교를 전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좀 하나 있어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살짝 비교를 하자면 이게 그 기원전 600년에 이제 시다르타가 그 불교를 이제 시작하고 어 기독교는 뭐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창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가르침, 열두 제자, 그다음 복음 전파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 기독교의 탄생을 기원전 기원후인 1세기로 본다면 그 예수의 그 기독교 탄생과 함께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파 그리고 이제 그 꾸준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도 3세기에 이제 그 공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어떤 교황 체제도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먼저 불교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6세기 시작해서 3세기 아소카 왕 때, 그리고 아소카 왕, 기원전 3세기니까, 아소카 왕 때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남방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도 일단 먼저 전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동아시아를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동아시아에는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1세기에 중국으로 그다음에 2, 3세기에는 베트남까지. 베트남은 아마 당시의 베트남은 사실은 어, 다낭 정도, 다낭도 아니고 후에 정도의 위쪽에 있는 기반의 베트남이라고 봐야죠. 역사 무대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국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불교의 특이점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불교는 왜그 폭이 좀 넓게 그 전파가 됐고, 하지만 불교는 인도, 네팔 남부에서 기원을 했고, 그런데 왜 동방으로만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서방으로는 전파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까라는 살짝 의문점이 드는데, 이 또한 어떤 언어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이제 파니시어하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그 전파가 되는데 불교 공전이 쓰여지고 그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중국 남부의 대리국 같은 경우 그 문자가 지금의 태국과 라오스에 영향을 준 문자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의 미얀마라든지 지금 캄보디아라든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발리어라든지 저기 옛날 고어,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쪽 기준으로 해서, 산스크리트어가 영향을 가졌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자 문화권에 들어온 불교, 이게 이제 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쪽으로 가는 거는 소승불교, 뭐, 상자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불교 역시도 언어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파가 되지만 결국에는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베트남어를 만들지만은 어찌 보면은 언어를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언어를 전파를 못하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 그 나라가 이미 언어화가 전반적으로 잘 돼 있다면은 쉽지 않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그 불교의 전파는 상당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그 불교가 전파가 돼서 불교 문화권을 형성을 하는데 불교 문화권은 사실은 더 넓은 동아시아, 그다음에 더 역사적 뿌리가 깊은 네팔이나 이런 곳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지 이제 동아시아의 네 나라를 기준으로 주요 나라죠. 네 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세요? 응, 응,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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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형은 어떤가, 지금? 거동은? 거동은 어때? 응, 응. 저 용돈 버는 거 같아. 용돈 버는 그 직접 하는 거. 만약에 집에 와서 화장실 직접 간다. 나는 아니 집에 와. 병원 오는 화장실 여자 뭐 화장실에 못 간다는 얘기. 음, 음, 음. 그럼 주변에 좀 준비를 집에서 뭐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그냥 무조건 원하는 답이 아니고.